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일간의 출장에서 돌아온 한 여성이 들었던 충격적인 말. 나 임신했어. 아이는 내 남편이야. 그 말을 던진 건 다름 아닌 오랫동안 믿어왔던 언니 같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죠.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가리킨 진실은 단순한 배신이 아닌 훨씬 더 치밀하게 짜여진 음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4, 인천 송도에서 의료기기 유통회사의 해외 영업 파트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 회사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일했고, 지금 제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덕분에 결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2억 중에서 1억 3천은 제가 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예요. 중소 제조업체에서 제품 개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은 5천 후반 정도 됩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6년 됐어요.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우리 둘이서 좀 더 지내다가 갖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고, 주변에서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3년 차부터였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검사가 잘 되어 있다면서. 혹시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그런 검사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럼 받아봐야지. 요즘 여자들이 일 많이 하면 그런 게 안 좋다던데. 너 야근도 많이 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아니, 왜 제가 혼자 검사를 받아야 하죠? 아이는 2사람이 만드는 건데, 왜 문제가 있다면 그게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우리 둘이 같이 검사 한번 받아볼까?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검사.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둘 다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야, 그런 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걸 받아?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문제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확인하자는. 됐어.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 남편은 그날 밤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죠. 좋아. 그럼 나라도 확인하자. 다음 주부터 저는 혼자 산부인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초 검사부터 차근차근 받았어요. 결과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배란도 정상, 호르몬 수치도 정상. 의사 선생님은 건강하세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결과지를 출력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나는 이상 없대. 남편은 잠깐 서류를 보더니 그냥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끝이었어요. 알았다고? 목구멍까지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삼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요즘은 어때? 소식 있어? 아직이에요. 아이고, 답답해. 내가 뭘 잘못 먹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다이어트 한답시고 굶는다면서?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그럼 병원 다시 가봐. 정밀 검사 같은 거. 이미 받았어요. 이상 없다고 나왔고요. 그럼 다른 병원 가봐야지. 의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야윈 얼굴, 다크서클, 억지로 올린 입꼬리.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문제가 없다는 걸. 그런데 왜 자꾸 저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왜 남편은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5년 차가 지나가고 6년 차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이제 한 달에 2번으로 늘었고 내용도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직장 때려치우고 몸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 낳는 한약 좋은 게 많다던데. 먹어봤어? 너희 집 대출 언제 정리할 거야? 손주 보려면 돈도 필요한데. 대출 얘기가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손주와 대출이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난달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유럽 쪽 바이어와 계약 건이었는데 직접 현지에 가서 10일 정도 머물러야 했어요. 출발 3일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장 가. 열흘 정도. 열흘이나? 어디? 독일이랑 프랑스. 바이어 미팅하고 공장 시찰도 해야 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응. 반찬은 냉동실에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데워 먹으면 돼. 알았어. 걱정 마. 출발 전날 저녁,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여동생이에요. 저보다 5살 어린 29인데 집안에서 늘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였어요. 언니, 잠깐 통화 가능해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보고 보증을 서래요. 보증? 무슨? 오빠 친구가 사업 자금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엄마가 제 이름 써도 되냐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증을? 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보증은 진짜.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언니 출장 다녀오면 얘기할게요. 엄마한테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할게요. 그래. 절대 서명하지 마. 알았지?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지만 출장 준비에 바빠서 그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차로 바래다 줬어요. 잘 다녀와. 연락해. 응. 그쪽도 잘 지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고 바로 호텔 체크인 후 미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출장 첫날부터 일정이 빡빡했어요. 아침 8시 조식 미팅, 오전 공장 방문, 오후 계약서 검토, 저녁 만찬. 호텔 방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한국과는 8시간 시차가 났어요. 한국은 아침이었죠.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일정 바쁘네. 잘 지내? 3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응응, 나도 잘 지내. 수고해. 그리고 이상한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가 반찬 갖다 줬어.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언니? 잠시 멍해졌습니다. 언니, 제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언니를 말하는 거겠죠. 본명은 서은지인데 저는 늘 은지 언니라고 불렀어요. 저보다 1살 위고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은지 언니는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결혼은 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합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서 가끔 제가 도와줬어요. 밥도 사주고, 급할 땐 돈도 빌려주고. 그런데 왜 남편한테 반찬을 갖다 줬을까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조금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원래 챙겨주는 스타일이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남편한테서 또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도 언니가 와서 청소 좀 도와줬어. 고마운 사람이야. 청소까지. 핸드폰을 들고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왜 자꾸 언니 얘기를 하지? 그래. 다행이네. 나도 고맙다고 전해줘.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사흘째, 넷째, 닷새째. 남편의 카톡에는 매일 은지 언니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언니가 과일 갖다 줬어. 언니가 세탁기 돌려줬대. 언니 말로는 내가 요즘 스트레스 많다던데. 괜찮아?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쥔 핸드폰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숨이 살짝 막혔어요. 아니, 분명 제가 출장 오기 전에 은지 언니한테 전화한 적 있긴 했습니다. 그때 요즘 일이 좀 많아라고 말하긴 했지만 스트레스 많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왜 그걸 알고 있죠? 언니가 우리 집에 자주 가는 건가?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언니가 그럴 리 없어. 그냥 친구로서 챙겨주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6째 날, 7째 날도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카톡은 계속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언니가 뭘 해줬다. 언니가 뭐라고 했다. 저는 답장을 점점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응. 알았어. 8째 날 밤, 파리에서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 찝찝했습니다. 뭐가 이상한 거지? 핸드폰을 들고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게 잘 지내냐, 힘들지 않냐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지 언니 얘기만 계속했어요. 마치 언니의 존재를 제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핸드폰을 옆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레면 돌아가. 그럼 다 확인할 수 있어.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공항 도착 게이트에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미안. 회사 일 때문에 못 나갔어. 택시 타고 와. 그래.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송도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다 안 받았어요. 뭐 하는 거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건 8시쯤이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은지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지 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왔어? 고생했지? 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근데 언니는 왜? 나? 마침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 내가 오늘 온다길래 남편이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왔어? 피곤하지? 응.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어요. 남편과 은지 언니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나 좀 씻고 올게. 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뭐지? 이 기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은지 언니는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늦었잖아. 제 말투가 평소보다 조금 차갑게 나왔습니다. 은지 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 그럼 갈게. 너 푹 쉬어. 언니가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조심히 들어가. 응, 그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하지? 일찍 자.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보고 싶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현관으로 나가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은지 언니였어요. 왜 또?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은지 언니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자. 응.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 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A사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봐.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임신 확인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임신이야. 은지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는 내 남편이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윙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말 그대로야. 나랑 내 남편 만났어. 아이 생겼고. 은지 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농담이지? 농담으로 보여? 은지 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초음파 사진, 임신 주차, 병원 이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원 이름 부분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가린 것처럼. 그리고 날짜도 일부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언니, 여기 왜 이래? 병원 이름이랑 날짜가 안 보이는데.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임신했다는 거잖아. 아니, 중요하지. 이거 진짜 맞아? 은지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지금 나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지. 보통 이런 서류는 병원 이름이랑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잖아. 제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속은 엉망이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어요. 은지 언니가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됐어. 믿기 싫으면 말고. 언니, 진정해. 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야. 뭐가 모르겠어? 내 남편이랑 나랑 잤고 아이 생겼어. 이거면 충분하잖아. 은지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언니, 남편이 이 사실 알아? 당연하지. 같이 만든 아이인데. 그럼 남편은 뭐래?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 나중에? 응. 지금은 일단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말하는 거야. 먼저 나한테? 뭔가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남편이 먼저 저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은지 언니가 먼저 저를 찾아온 거죠? 언니,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지난주 내가 출장 갔을 때. 응. 그럼 아이는 언제? 그것도 내가 출장 갔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출장 갔을 때. 언니, 내가 출장 간 게 열흘인데 그 사이에 관계를 갖고 임신 확인까지 했다는 거야? 그래. 그런데 임신 주차는? 6주. 6주. 순간 계산이 안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출장 간 건 열흘이에요. 그런데 임신 6주면 최소 한 달은 전에 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언니, 계산이 안 맞는데? 뭐가? 임신 6주면 적어도 4주 전엔 관계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출장 간 게 열흘밖에 안 됐잖아. 은지 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솔직하게 말해. 진짜 내 남편 아이 맞아? 야. 은지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계산은 무슨.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지? 은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 같았어요. 초조함, 불안함, 뭔가 숨기고 있어.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진짜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차근차근 얘기하자.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은지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차가움에서 조롱으로.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뭐, 너 늘 그랬잖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무슨 소리야. 언니, 나 힘들 때 돈 빌려주고, 밥 사주고, 다 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나보다 잘 살으니까.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언니, 나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언니 힘들어 보여서. 그래, 나 힘들었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몰라. 너는 몰라. 너는 그냥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좋은 집 사서, 편하게 사니까. 은지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근데 알아?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이겼어. 이겼다고? 응. 내 남편, 내 거 됐거든. 그리고 아이도 생겼고. 은지 언니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은지 언니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를 완성한 것처럼. 언니, 너 왜 이러는 거야? 왜긴 뭐가 왜야? 내가 원했으니까. 내 남편이? 응. 나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 내가 독차지할 이유 없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독차지? 언니, 그건 내 남편을 찾아야지. 왜 내 남편을? 내 남편은 이미 내 맘이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우리 얼마나 좋은 시간 보냈는지 알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해. 일단 증거부터. 언니, 이 서류 사진 찍어도 돼? 뭐, 나도 나중에 확인해야 하니까. 마음대로 해. 은지 언니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서류를 여러 장 찍었어요. 확대해서도 찍고, 전체를 찍고. 다 찍었어? 응. 그럼 나 간다. 앞으로 더 볼 일 많을 거야. 은지 언니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축하 같은 거 안 해줄 거야? 뭐, 임신 축하. 내가 못 이룬 거니까 내가 대신 이룬 거잖아.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진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뭔가 이상해. 계산도 안 맞고, 서류도 이상하고, 핸드폰을 들고 찍어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병원 이름이 지워진 부분, 날짜가 흐릿한 부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은지 언니의 마지막 말. 내가 못 이룬 거니까 내가 대신 이룬 거잖아. 그 말에는 이상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를 자극하려는 거야. 왜? 회사에 지각할 시간이었지만 출근할 수가 없었어요.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오전 반차 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알겠어요. 오후에는 나올 수 있죠? 네. 오후엔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받았습니다. 왜? 집에 와. 지금. 나 회사인데 중요한 얘기 있어. 꼭 와야 해. 무슨 일인데? 은지 언니 왔다 갔어.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점심때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은 1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왔어. 응.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은지 언니가 놓고 간 서류 사진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봤습니다. 그게 뭐야? 내가 보면 알겠지. 남편이 종이를 집어 들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은지 언니가 줬어. 임신했대. 아이 아빠가 너래.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게 끝이야? 미안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진짜야? 은지 언니랑 그런 관계였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세상이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쯤. 어떻게? 내가 야근 많이 할 때 은지 언니가 심심하다고 연락했어. 같이 술 마셨고. 그래서 잤어? 미안해.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뭐가? 왜 그랬냐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외로웠어. 외로웠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 나는 참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아이까지 생겼는데.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 뭐, 은지 언니 말로는 내 아이라는데. 나도 확신이 안 서.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해봐야 할 것 같아. 유전자 검사?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너, 은지 언니랑 몇 번 만났어? 3번? 3번 만나서 아이가 생겼다고? 그리고 은지 언니가 임신 6주래. 6주면 적어도 한 달 반 전에 관계가 있었어야 하는데. 너 한 달 전에 만났다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네. 너 계산도 안 해봤어? 나도 헷갈려서. 남편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 당하고 있어. 남편도 뭔가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은지 언니가 던진 미끼에 너 은지 언니한테 돈 얘기 들었어?
돈. 응. 아이 키우는데 돈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 아직은, 그럼 앞으로 들을 계획이라는 거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해. 너, 회사 가. 뭐, 일단 회사 가. 나도 생각 좀 할 시간 필요해. 그래도, 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진짜.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상담받았던 고객인데요. 최근에 대출 관련해서 남편 명의로 문의하신 적 있나요? 고객님 성함이랑 주민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아, 고객님. 지난주에 배우자 분께서 전화 주셨네요. 전세대출 전환 관련해서 문의하셨고, 배우자 동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배우자 동의요? 네. 대출명의 변경하시려면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아직 진행 안 하신 거네요. 배우자 분께서 서류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대출 명의 변경? 남편이 왜 갑자기 대출을 건드리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은지 언니의 임신 선언 타이밍. 연결되어 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 언니가 준 서류에 흐릿하게 보이는 병원 이름을 겨우 읽어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산부인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친구 대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서은지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임신 확인서 발급받은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 본인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인했습니다. 그 병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럼 서류는 진짜일까? 아니에요. 뭔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짜와 병원 이름이 지워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후 2시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서 퇴근하려던 참인데요. 그래? 집 올 때 나 좀 들러. 할 얘기 있어. 무슨 얘기요? 와보면 알아.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앉아. 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은지 왔다 갔다며? 네, 그 애 임신했다는 얘기 들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 남편한테 들었지. 그 애가 우리 아들 애 가졌다며?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긴 뭐가 확실하지 않아. 애 가진 거면 가진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 6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더니 이제 다른 여자가 낳는다고 하니까 기분 어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어머니, 제가 애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검사 받아봤는데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그럼 누구 문제야? 우리 아들이? 그건 우리 아들은 문제 없어. 은지가 임신한 거 보니까 알잖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탓이라는 거네요. 어머니, 은지 언니 임신이 정말 남편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계산이 안 맞거든요. 계산.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 집안에 드디어 손주가 생긴다는 거야. 네. 나 그 애 우리 집으로 들일 생각이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드린다고요? 응. 애 낳고 키우려면 돈 필요하잖아. 여기서 같이 살면서 내가 봐줄게. 어머니, 그건 너는 어차피 애도 안 낳잖아. 그럼 은지가 낳은 애라도 손주로 키워야지. 어머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나 손주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제 생기면 키우겠다는데. 그건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건데요. 바람. 그게 바람이야? 내가 제 역할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제 역할? 어머니,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해 안 가긴. 너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정리요? 집 대출 말이야. 너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정리해서 우리 아들 명의로 바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은지 언니의 임신 선언, 남편의 대출 문의, 시어머니의 압박. 이게 다 계획이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그 집 보증금은 제가 더 많이 냈어요. 그래도 부부 재산이잖아. 이혼할 것도 아니고. 이혼이요? 왜? 이혼할 거야? 내 남편 아이 낳아줄 여자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저를 궁지로 몰고 재산을 빼앗고 제 자리에 은지 언니를 앉히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야,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충분히 들었어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어디 가?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핸들을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증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집에 도착하니 밤 9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서류, 통장 사본, 집 계약서, 모든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서 최근 한 달간 알 수 없는 출금 내역이 여러 건 있었어요. 금액은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씩. 이게 뭐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늦었네. 회식 있었어.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저보고 보증 당장 서래요. 안 그러면 집에서 쫓아낸대요. 뭐, 저 어떡하죠? 언니,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 근처 카페요.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30분 후 신우이를 만났어요. 신우이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진정하고 얘기해봐. 엄마가 오빠 친구 보증을 제가 서야 한대요. 안 그러면 집에서 나가래요. 근데 저 갈 데가 없어요.